옛날에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시력이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컬러 텔레비전을 보면서 사람들 시력이 많이 떨어졌죠. 아이들 시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은 중심시만 하게 된다는 거죠. 주변시를 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컬러가 나오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지난 밤에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저는 애석하게도 그 멋진 장면을 놓쳤는데요. 역시 역전골, 제가 본 극장골들 중에 최고의 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로부터 비롯된 역전골이 금안사, 안경사로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런 게 하나 있는 거죠. 여기에 걸립니다. 또 여기 가운데도 있죠. 여기 걸려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초식 동물 같은 경우는 눈이 옆에 달려 있죠. 그래서 270도까지, 여기서부터 이 뒤에 여기까지 다 본다는 것이죠. 도망을 잘 쳐야 되니까, 생존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인간은 이 정도까지 보는 거죠. 손을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보이죠? 시선을 이렇게 돌리면 안 되겠죠. 여기는 보이지만 여기는 안 보이겠죠. 렌즈를 보면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도 손을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270도까지 인간은 못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야가 제대로 넓게 확보되어서 잘 보이고 있나라는 걸 확인을 하려면 대면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는데요. 금안사, 피금자 이쪽 눈을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거죠. 눈을 정확하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돌리면 안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손이 들어오는 겁니다. 약간 보여요 할 때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들어와도 말이 없으면 시야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녹내장 같은 게 있으면 이 시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변시가 점점점 없어지면서 터널 같은 시선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중요한 게 주변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망막에는 중심화가 있는데요. 골프장이 있는데 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린은 아주 곱게 깎아 놓은 존이죠. 거기에 홀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홀컵에 해당하는 게 중심화죠. 그 중심화에 추체세포, 콘셀이라고 하는데 콘 모양의 추세포라고도 하고요. 이 칼라를 식별하는 것들이 몰려 있고, 망막 전체 그 주위에는 간상세포, 로드셀이라고 하는데 막대기 형태의 망막의 95%에 해당하는 게 간상세포, 간체세포라고도 하고요. 그것이고, 이건 주로 흑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선명하게 보이죠. 이 부분만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부분은 약간 흐릿하게 보이죠. 렌즈를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만 선명하게 보이지, 약간 옆으로 가면은 흐릿하게 보여요. 여기를 선명하게 보려면 이렇게 돌려서 봐야 됩니다. 지금 렌즈를 보는데 손가락에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것은 간상세포로 보는 것이다.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공을 봐야 되죠. 공에서 시선을 놓치면 안 되죠. 이 공을 보는 거는 중심화 부분으로 보는 거죠. 추체세포, 추상세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황희찬 선수가 가는 게 보였다. 그건 뭘로 봤을까요? 주변시로 본 거죠. 황희찬 선수를 중심화로 돌려서 봤다면 공을 놓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막혀 있어요. 이렇게 막혀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 주변시를 못하게 이렇게 막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방해를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저기서 달려가고 있었으면 못 봤겠죠. 이것 때문에 바로 옆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지만 주변시를 해가지고 본 겁니다. 패스를 해준 거죠. 그러니 이 핸디캡을 뚫고 극장골 어시스트를, 도움을 준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골절이 됐으니까 헤딩 같은 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핸디캡은 당연히 있는 건데, 시야와 관련된 핸디캡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자동차 카메라들이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옆에? 그런데 카메라들 2개라든지 3개, 4개를 없애고 자율주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나겠죠. 고성능 스포츠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카메라를 제거하고 지금 달리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카메라가 2개밖에 없죠. 하지만 주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주 탁월한 성능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심을 보면서도 주위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운전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시력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중심시만 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시를 하지 않아요. 제가 먹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몽골족에게 배울 수 있는 시력 보호 방법이 있다, 약간 어둡게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시력을 저하시키는 습관이라든지 그런 게 뭘까요? 밝은 곳으로 계속 가는 거죠. 갑자기 아주 강한 불빛을 눈에 쬐어줘서 순간적으로 눈이 멀게 만든 다음에 죽인다든지 이런 게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은 빛을 강하게 받으면 순간적으로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면 시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중심화라고 하는 부분이 빛을 많이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컬러풀하게 핸드폰으로 그것만 계속 본다, 주변시를 못하게 되겠죠. 계속 중심시만 하면서
간다면 시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 문제가 됩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핸드폰을 본다든지 내비게이션을 조작한다든지 전방 주시를 놓치지는 않지만 너무 앞차만 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 못 한다는 겁니다. 앞차를 보지만 주변시까지 하면서 운전을 하는 거죠. 전반적인 걸 다 보면서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잘 빠져나가게 트럭이 와서 들이받아 버리는 그런 것도 봤기 때문에 정차를 한다든지 이럴 때 룸미러로 후방 상황도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뒤통수에 눈이 달려 있지는 않지만 주변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뒤의 상황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서라운드 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서라운드 뷰 옵션 위에서 차를 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말인데 메타시라고요. 메타인지 뭐 이런 말, 메타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나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메타시를 한 게 아닐까. 축구 선수는 당연히 주변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공을 보면서도 패스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운동장 전체를 넓게 보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주변시가 발달하는 것과 동체 시력이 발달하는 것은 관련이 되겠죠. 주변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되겠죠. 제가 만든 방법인데요. 백화점 주차 도우미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시선은 여기 카메라를 보면서, 그러면 손이 느껴지실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느껴진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이 손을 보십시오.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선은 앞을 봐야 되겠죠. 이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안 보일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오고. 주변시를 활성화시키려면 운전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주변시라든지 동체시, 메타시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인식이 없으면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할 때는 너무 거기에 꽂히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주변시를 하게 되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눈을 감고 손을 따라가 보십시오. 상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내가 이 시각적인 정보를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아도 보이는 느낌, 어두운 곳에 들어가 있을 때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옛날에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시력이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컬러 텔레비전을 보면서 사람들 시력이 많이 떨어졌죠. 아이들 시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은 중심시만 하게 된다는 거죠. 주변시를 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컬러가 나오니까. 책을 읽을 때도 주변시를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정독을 해야 되냐 속독을 해야 되냐 논란이 많이 있어 오죠. 한자 한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문장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읽고 이렇게 하면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중심시로 하나를 뚫을 정도로 자세하게 읽는 게 아니라 약간 먼발치에서 대충 읽는 겁니다. 주변시로. 그렇게 되면 상황 파악을 하게 되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승무원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읽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주변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전체를 파악하면서 드리블을 해 나가는 것과 돌파를 해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책을 읽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에 파묻히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흡수하면서 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속독의 본질에 주변시가 있다. 한 페이지를 볼 때 대각선으로 쭉 내려가면서 봐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거 한자 한자 문장 하나하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중심시로. 어떻게 보면 약간 삐딱하게 보는 거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도 카오스적으로 찍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냥 일단 이렇게 썰을 푼다는 생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럴 때 잘 만들어지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잘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 못할 수가 있거든요. 주변시라는 것은 카오스의 영역이고 중심시라는 것은 코스모스의 영역이다. 근데 카오스의 영역에서 코스모스가 나오는 거지 코스모스에서 카오스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코스모스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못한다. 그러면 속도가 안 나는 것이고 일이 성사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막히죠. 모르니까 막히죠. 처음 시도하는 거는 막힙니다. 그 중심시 부분이 막혔을 때 주변시가 활성화되게 되고 막혔을 때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다. 맨땅 헤딩을 해야 된다. 손흥민의 그 극장골을 보면서 아침에 마스크를 끼고 어렵사리 이렇게 해내는 걸 보면서 주변시, 중심시 이런 것과 마스크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풀어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막막했을 때 역시 주변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심시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핸드폰 보는 거, 이거 중심시로 보는 거죠. 핸드폰을 볼 때도 이렇게 여기를 보면서 주변시로 볼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죠. 밤하늘의 별을 볼 때 정확하게 보려면 약간 옆으로 봐야 됩니다. 주변시로 이렇게 봐야 밝게 보인다고 하죠. 왜냐하면 간상세포가 명암을 구분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
과학자들은 옛날부터 자세히 별을 보려면 약간 옆으로 봐야 된다, 삐딱하게, 이런 걸 알고 있었죠.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